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알려드렸고요. 오늘 이제 참석한 자문단에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질문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수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줄 때문에 저희가 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앞에 나와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후원금 현황이요? 예, 잠시만. 어떤 후원금을 말씀하시는 건지? 입금된 거예요? 지금 저 약정서 적으라 하나 줄 수 없어요? 네네. 약정서 적으라 왜 여기다 좀 넣어가지고 하지 주고는 안 넣습니까? 넣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시거나 입금 확인되신 분들은 저희가 직인까지 찍어서 이름을 입력하고 금액 입력해야 되니까 약정서 읽어봐야 내용이 뭔지 알고 하지 돈 붙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 없는 거 공란으로 올려달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 약정서를 도장 안 찍고 저 회원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넣어야지 저 해놓고 하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단체 톡방에 혹시 들어와 계실까요? 예? 오픈 채팅방. 그럼 저기 위원님들 우리 선생님 단체 오픈 채팅방에 좀 넣어주세요. 그럼 제가 공문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 뭐 질문하셨죠? 오관을 대표님. 여기 명단 보시면 저희가 일단 사실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저 또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어디서 돈을 받고 일하지 않죠. 저희 순수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또한 제 건물에서 제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요. A4 용지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이런 설명을 주최하는 돈들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주셨던 저희 후원금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브로셔 같은 경우에도 뜨문뜨문 조금 어설퍼 보이기는 하겠지만 제가 어설픈 솜씨로 다 만든 일러스트입니다. 왜냐면 이걸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최소한 300에서 500 정도 돈이 들어가요. 저희는 예력이 없기 때문에 전단지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거고 지금 저희가 고유번호 나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이번에 법인 신한은행에 나왔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단 솔선수범하자 해서 지금 200에서 100 이상 단위로 내신 분들의 명단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매일 금액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분은 성함이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제가 최종 금액만 계속 올리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입금하신 금액까지 해서 일단 그 금액은 저희 고유번호에 들어와서 통장,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은 10원은 아직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금액이 최종 금액일 거예요. 그럼 제가 발표회 끝나고 설명회 끝나고 바로 오픈 채팅방에 올릴 테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금액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 됐을까요? 네, 다른 질문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동의율이 50%를 넘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필요한 건 75%잖아요. 네네. 그러면 75%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뭐고 그 15%를 이걸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말, 8월 말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까요? 어떻게 할 건지.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무실에서 만나 뵙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용산구청이 올해 예산을 받아놓은 게 4군데입니다. 그래서 내 지역만 선정받을 수 있지요. 근데 용산구 전체에는 25번의 연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19번이지요. 그래서 앞서서 한남 1구역이 2월 심의에 됐어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월에 심의가 있고 4월에 심의가 있고 6월에 심의가 있고 8월에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달까지는 이미 다 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됐는데 마지막 올해 남은 심의는 8월에 있습니다. 그 8월에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51%를 달성하긴 했지만 앞으로 70%, 19%를 더 모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지요. 8월 심의에 넣으려면 6월 2일까지는 접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저희 서류들을 접수해서 검토하는데 2달이 걸려요. 그래서 8월 심의 올라가려면 6월 2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8개월 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봉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화드리면서 우편하면서 받았죠. 그럴 시간이 안 남은 거예요. 지금 2달 빠져당겨야 돼서 이걸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OS 요원이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한 10군데, 100군데 재개발 조합에서 이 동의서를 받았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받아내는 방법들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숙제도 다 끝났고요. 그분들이 도셔서 동의서를 받으면 사실은 2달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모금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분들 하루 페이가 엄청나죠. 기본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루에 10명을 돌리면 180만 원. 한 달을 돌리면 계산 좀 해주세요. 5,400. 180 5,400. 5,400. 한 달에 5,4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을 부탁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봐서 알지만 굉장히 제가 럭셔리하게 생겼죠. 없어요. 거짓입니다. 정말. 거짓이에요. 진짜로. 이번에 약정대출 받아서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셔서 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유자분들이 수준이 그렇게까지 낮지 않으십니다. 사실 요즘 5식구 외식하시면 2, 30만 원 그냥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막 100단위, 1000단위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올해 획정받자. 그걸 원하신다면 되시는 여력이 되시는 만큼씩만 후원을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러시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1,000만 원 내야 된다면 그래서 안 써줄 거야. 써주세요. 돈 안 내셔도 됩니다. 한 장 써주시는 게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요. 돈 안 내신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죠? 전 알아요. 전 여러분들 다 아니까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안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동의서만 내주셔도 되고 조금의 여력이 있고 우리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고도지구 문제 같아요. 고도지구 문제인데 지금 45층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45m까지. 네네. 근데 지금 네,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거 보면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12층에서 20층으로 완화를 하고 완화를 하고 도계위에서 심의를 할 때 45m까지 완화를 한다고 그렇게 내용을 받았는데 실제로 45m까지 저희 남산 말고도 뭐 북한산에 이런 데도 같이 모두 완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도계위를 통과해서 그렇게 높이 완화가 된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전문가한테 넘겨드려도 상관없긴 한데 제가 간단한 소견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 15층에 올라갈 필요는 없지요. 저희 지역이 입지 깡패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다 올라가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업에는 방법들이 많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분들의 건설사가, 시공사가 저희가 설계 부분을 잘 뽑아서 일반 분양이 350에서 400세대만 더 나오면 저희는 성공한 사업이고 분담금 사업성도 10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비례율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럼 더 전문가의 말씀 들어볼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말씀 들어볼까요?
자, 질문이 그 45m로 완화받은 실내가 있냐고 여쭤보신 거잖아요. 완화받은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구역을 잊었는데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잡을 때 45m라는 기준을 잡은 이유가 서울시가 이 45m로 완화해준 기준이 있어서 예, 동안입니까?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45m 기준을 한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법무사님도 계시고 회계사님도 계시고 변호사님도 계시고 감정평가사님도 계시고 설계사도 계시고 정비회사도 계십니다. 혹시나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네. 공익률 15% 목표를 언제까지 보고 계세요? 6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70%. 네네.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 1월입니다. 아니면 12월에 접수, 올해 12월에 해서 내년 분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6개월의 차이잖아요. 상관인데 그 6개월의 차이가 나중에 우리가 입주하는 건 2, 3년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안에를 목표로 잡은 거죠. 그리고 해방촌 지역에는 주민들이 지금 다 내집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모의서를 봤는데 가장 지금 걸린 적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홍보 그리고 죄송합니다. 약간의 재개발에 대한 무지와 알 수 없는 두려움. 소유주분들이 오래 이제 연세가 되시거나 오래 사신 분들은 막연하게 당장 이거 동의서 써주면 이사 가야 되는 줄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20년, 30년, 50년 묵었더니 이 집 다 어떡하나,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어떡하나. 안 그렇습니다. 이사 그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죠.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5년 후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도 있으세요. 친구들과 헤어질까봐. 그리고 대부분이 저희는 지금 단독 다세대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빌라 다세대. 그래서 반반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단독을 가진 분들이 그렇다 보니 동의율이 조금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단독 소유자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분들이 두려움을 풀어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질문을 풀어드리는 게 지금은 동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선생님 또 대답이 혹시 됐을까요? 이제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단독하고 다세대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대략적으로 단독의 동의율과 다세대의 동의율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저희가 하루에도 10장 들어올 때가 있고 20장 들어올 때 있고 1장 들어올 때 있고 하지요, 선생님. 그래서 그 동의율은 계속 매일 바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바뀌는 동의율을 매일 계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래서 파악은 대략적으로 하고 있으나 정확하게 20%, 30%, 25%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는 거의 80% 이상 거쳤고요. 나머지는 단독세대가 남았습니다. 100%라고 치면.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네. 또 있으실까요? 이상하게 한국 분들은 이렇게 멍석 깔면 안 하고 전화 붙잡으면 1시간씩 얘기하시고 너무하십니다. 오늘 전문가들 계신데 물어보십시오. 10월 말쯤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갖춰졌다고 하면은 그 사업 출발점으로부터 끝나는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잡으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시기는 5년이라고 했는데 대략 5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5년이니까 30년 전 맞죠? 그렇죠? 요거는 선생님 맞습니다. 일단 가정하에 저희가 8월 심의에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신속통합기획의 그 기간이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해서 입주하는 것까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정비회사 이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입주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속통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통합 기획안이 마련이 되고 이후에 정비계획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가 제가 다른 구역의 그 서울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비구역까지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신속 기획안이 잡히고 그 기획안으로 정비계획이 지정이 될 때까지 2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그게 이제 2년 반이 걸린 후 구역 재정이 나면 저희가 추진 설립을 합니다. 추진 설립은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어차피 동의서는 지금 많이 걷어 놓으시니까 저희가 지금 걷고 있지만 그 동의서를 동의하신 분들 그대로 또 동의를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6개월 안에 추진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인데 조합 설립도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합 설립이 이루어지면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설사를 뽑아야 되는데 건설사 뽑는 것도 뭐 저희가 이제 그 경쟁으로 입찰이 되면 빨리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아시다시피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경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있어요. 서로 너무 싸워봐야 서로 안 되는 곳은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한 4달, 5달 정도 총회까지 그러니까 뽑는 데까지 한 4, 5달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를 뽑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건물을 져야 되는지를 구청에 허락을 받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한 1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사업시행이 끝나면 저희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90일 이상 받게 돼 있고 그게 끝나는 게 저희가 볼 때는 한 3달 정도.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이 끝나면 저희가 관리처분을 들어갑니다. 관리처분 들어가는데 관리처분도 뭐 인가까지 해서 뭐 총회 인가하면 한 1년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넓게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이트하게 잡으면 못 지켜드리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러프하게 좀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1년이 끝나면 그 관리처분이 끝나면 이제 2주를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건물을 부시고 다른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2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제가 볼 때 2주까지는 한 7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네. 뭐 정확하게 몇 년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제가 해외 본 경험상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이제 법적인 문제던가 뭐 다른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7년 정도면 2주를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0년 뒤에 입주가 된다 이렇게 보면.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그 황무성 법무사님께서 또 인사도 올리실 겸 또 드릴 또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는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 모셔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움이 되는 말을 할 법무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간단히 이제 법무사가 하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절차 등에 대해서 인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법무사법인에서 정비사업 총괄을 하고 있는 황선웅 법무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반적인 절차, 뭐 기타 필요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우리 소유자님들이 보통 갖는 관심거리가 지금 이제 미리 다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는 동의서가 뭐냐? 이 동의서를 썼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후원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원금 그러면 내고 못 받는 돈인 것 같은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깊은 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 계시는 소유자님들은 가지고 계신 환경이 다 다릅니다. 재건축처럼 뭐 몇 평짜리 아파트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재개발의 특징상 토지건물 소유자들이라든지 방향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주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더 나가면 내가 이거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 또 혹시 모를 상속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 드린 그 테마들은 한 테마마다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소유 기간, 소유 형태, 면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개인적으로 남한테 공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상담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부동산 소재지를 말씀하셔서 추진위원회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알고 있는 경험상에서 이렇게 어떤 절차라든지 비용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했던 얘기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정비업체 이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전 절차를 거치면 7년쯤 후에 이주를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주 얘기는 뭐냐면 말을 뒤집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주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처분이 끝나야 이주가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관리 처분이 뭐냐면 미래에 새로 지을 그 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게 여러분들이 그때는 조합이 돼 있겠죠.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인가가 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조합원으로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금처럼 추진준비위원회가 아니라 조합이라는 법인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조합이라는 법인이 돼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분양에서 팔아먹고 이득을 남기고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사업 시행자라고 말을 보통 합니다.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조합이 되려면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소유자님들이 75%의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이 동의가 바로 소유자의 의사표현인 겁니다. 사업 참여.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이제 개정법들에 따라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추진위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재개발 쪽에는 아직 완화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또 디테일하게 나가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냐? 여기서 어떤 설명을 지금 듣고 하고 있는 것이냐? 조합 준비도 아니고 추진위원회 준비도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허관청, 구청님, 시청님 우리를 후보지로 좀 지정해 주세요라는 너무나 앞단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한 노후도 기타 등등등도 중요하겠지만 관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이 사업을 진행시키자? 그 선택을 할 때 이 관공공서에 계신 분들은 민원도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동의율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내준 게 어떤 동의서냐? 조합 설립을 하자 아니면 내가 어떤 분양을 신청한다 이런 동의가 아니라 우리를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그 정책에 맞는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후보지로 정해주세요. 이 동의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동의서가 소유권 관계, 재산권 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그리고 저는 뭐 부동산 개발업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에는 호재하고 악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사업 구역이 관에서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후보지로 되는 게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내는 동의서는 다른 어떠한 재산권이라든지 소유권 행사에 아무 제한 없다. 그러니 부지런히 많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도 이슈에 보니까 후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정비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인 분도 있겠지만 정비사업을 저희 표현대로 하면 외상용역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조합이 만들어지고 관리처분하고 다 짓고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기 전까지 조합원들이 아니면 어떻게 돈을 우리가 만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순으로 가면 시공사를 뽑아서 사업비 대여를 하고 시공사 뽑기 전에 설계업체나 정비업체 뽑아서 또 그 업체들한테 대여를 받아서 각종 도서를 만들고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가면 조합 설립 준비를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대여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는 추진위원회, 관에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이후부터 대여라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추진위원회가 가기 전에 소유자님들의 모임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추진준비위원들의 모임, 위원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종 도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만들 방법이 정비법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주체니까 주체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내서 그 비용으로 향후에 있을 준비를 합시다. 이 뜻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으로 이제 어떤 데 보면은 이렇게 위원장님들 개인 명의로 받거나 총무님들 몇 개로 수입을 받기도 하는데 이제 농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임의단체지만 골번호증 만들고 통장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저는 이제 다른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후원금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반환할까, 그 다음에 이율은 어떻게 할까는 나중에 총회에서 통과가 되고 승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 3%, 2% 이런 이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현장 가봤더니 이율이 정말 생각 이상으로 높은 곳을 정하고 통과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긴 아까 보니까 뭐 100만 원 내신 분, 200만 원 내신 분 있는데 한번 100만 원을 이율 2%, 3%로 따져보십시오. 얼마일 것 같습니까? 1년에? 그래서 그 이율이라는 것이 수치상에 있지 현실적으로 크지 않다. 그래서 이율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있을 이 사업에서 대여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기 전까지 우리 현장을 잘 가도록 하기 위한 이건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고, 근데 이건 지원금을 했다는 증서와 나중에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주민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참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제한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법무사 법인 중에 저희가 거의 1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가장 오래됐고, 인원도 가장 많고, 뭐 큰 현장들, 아까 여기 나왔던 방배 등등 이렇게 현장들 다른 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저희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민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개인적인 궁금증,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소하기는 어렵고, 우리 추진준비위원회로 연락을 주셔서 만일 이게 궁금하다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을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위원장님의 마지막 인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눈도 오고 많이 추웠죠.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법률적인 거라든가 상속, 증여 내지는 세금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회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증이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걸러서 자문들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의문사항이라든가 알고 싶은 건 다 아셨을까요? 네, 알고를 믿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사업 설명회 계속 잘 할 거니까, 자주 할 거니까. 그리고 저는 용산 이동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 못 알아보실 거예요. 운동화에 추리닝 입고 뛰어다니거든요. 혹시라도 예쁜 여자애가 지나가면 잘한다고 인사 좀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